안녕하세요. 국제오늘이노후법인의 이무영 팀장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3월 내내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 시간에는 납부 의무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도급은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고, 하도급은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고, 고용승인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현장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하도급 혹은 원도급 현장을 구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원도급은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전부 납부 책임이 있고, 사업주 승인 공사는 그 승인 여부에 따라서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혹은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도급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급 현장 혹은 원도급 현장 중에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출장을 보고 판단하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공사 원가 명세서 혹은 공사 원가 계산서상에 간접비 산출 내역을 보고 산출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하고 싶으시다면은 보험료 산정하실 때는 우리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서비스에 한번 접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2번 정보 조회를 누르시고 3번 보험료 정보 조회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사업 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빨간 네모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료 구분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소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고용, 산재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것도 누르지 마셔라.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단 하나만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돋보기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로 보이는 부분을 누르셔가지고 현장 관리번호, 즉 우리 사업자 관리번호 뒤에 6번 붙은 게 현장 일괄 관리번호거든요. 그거를 선택하셔가지고 골라내신 다음에 나머지 거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냐면 공사 시작일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작일자의 달력을 누르시고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작일자를 2020년 1월 1일로 맞추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현재 보험료 산정을 하는 방법은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있죠. 이쪽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 현장으로 삼는 현장들은 현재 2020년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을 모두 포함한다입니다. 그래서 A 현장 같은 경우에도 19년 5월에 시작이 됐지만 2020년도에 기간이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사 시작 일자를 여러분들이 2020년 1월 1일로 맞춰놨다 라고 한다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가 개시 신고한 것들 혹은 하수급인 내역 신고가 된 것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1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년도에 걸쳐 있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이 누락되게 되고 결국에는 조사 징수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서, 근데 주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누르십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 같은 보이시는 거와 같은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건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오른쪽 상단에 엑셀 버튼이 있어요. 엑셀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엑셀로 변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이 엑셀 화면을 보고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볼까요? 일단은 보험 구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재고용, 산재고용, 고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이시는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보험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원 춘천시 남천면 이 현장에 대해서는 산재고용보험료를 전부 다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X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수급인 승인 여부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하수급인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밑에 보이는 현장들은 하도급인데 원도급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현장이라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에 거는 사업주 승인을 안 받았어요. 받은 바가 없지만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사업 개시 현장이다 라고 하는 거고, 사업 개시는 누가 할까요?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사업 개시는 원도급이 하는 겁니다. 즉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사업 개시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도급 공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거 내가 신고한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밑에 것 동그라미가 돼 있는 현장들 있죠. 동그라미가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도급 공사라는 걸 깔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 구분에 있는 보험료만큼은 사업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주로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앞전 시간에 우리가 그 현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번 현장에 대해선 3번, 4번, 5번 마찬가지죠. 고용보험은 내가 사업주처럼 납부를 해야 되는 현장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거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단연간 고용산재보험 정산이라든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쌓은 노하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산 시기에 여러분들은 이 사업 개시 현황을 보시고 무시해야 될 게 있고 100% 신뢰해야 될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무시해야 될 건 어떤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X 표시는 무시하고 갑니다. 왜 무시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X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업체가 내가 개시 신고를 한 현장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개시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을 100% 신뢰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잡공사라고 흔히 지칭하는데 굉장히 조그만 소규모 공사들이 있어요. 100만 원, 150만 원, 뭐 작게는 또 몇십만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일이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진 않죠. 그런 것들, 우리가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들은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소규모 공사라고 하더라도 원도급은 원도급이겠죠. 그 현장에 대한 보험료도 반드시 산정해서 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X라고 표시된 부분은 무시하고 원도급 공사는 이 화면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출장 거래처를 보고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를 구분해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0% 반대로 100% 신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은 왜 100% 신뢰해야 되느냐? 이 동그라미가 쳐졌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력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해줄까요? 우리 사업자 관리번호 뒤에 6번 붙은 걸로 조회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조회 내역인데 누가 했을까요? 원도급에서 우리한테 사업주 승인을 내려주면서 우리 거를 원도급이 대신 신고해 준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주 인정 승인은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원도급과 하도급 간에 보험료에 대한 납부인수 합의서 혹은 납부인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 돼 있으니까 이 현장은 원도급과 우리가 하도급이겠죠. 하도급 간에 고용보험에 대한 납부인수 계약서가 본 공사 계약 말고 별도로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납부인수 합의서 및 계약서가 있는 상태로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요. 꼭 제출하면 공단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하수급인 앞에 고용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붙겠죠.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급인 승인공사의 풀네임입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보면 고용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우리 하수구빈을 사업주로서,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로서 서로 원도와 하도급 간에 인정한 거예요. 합의서를 쓰면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서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겁니다. 말 그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하수구빈인 내가 사업주로서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인정을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풀네임이 하수구빈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구빈 사업주 인정승인은 내 자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원도급 공사처럼. 원도급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경우죠. 고용보험을 낸다고 했는데 간접비에 고용보험이 우리는 안 잡혔어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받았을 때 이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비에 안 잡혔다고 해서 공단에다가 우리 돈 못 받았으니까 돈 낼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공단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그렇습니까? 돈 못 받았으니까 보험료 그러면 아까우시겠네요. 안 내셔도 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는 이루어졌으니 돈을 받고 못 받고는 원청과 하도급 당신들끼리 민사로 알아서 하세요 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장들은 돈을 받고 못 받고 우리가 보험료를 100원 냈는데 받은 건 10원만 받았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사업주가 됐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이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100% 신뢰한다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원도급으로부터 고용보험, 간접비에 대한 고용보험을 받았어요. 납부증명원을 통해서, 완납증명서를 통해서 고용보험료를 받았어요. 혹은 그런 거 없어도 주는 회사들이 있죠. 어쨌든 받았는데 여기 없어요. 이 내용에 분명히 고용보험료를 받아서 서로 합의서까지 썼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원청에서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를 30일이 지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거죠. 요건에 미달된 공사 현장인 거죠. 그러니 돈은 받았지만 30일이 지나서 원도급이 신고하거나 혹은 깜빡 잊고 못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겁니다. 사업주 인정승인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이 현장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을 주세요. 납부 책임은 없어도 원도급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내면 안 돼요?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그냥 잡사도 되겠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셔도 되겠죠. 그거는 이 보험료 정산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산재보험 납부 의무 현장에 대해서 보면 1번이라고 돼 있죠. 자, 1번도 있고 산재 고용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0번을 보시면 역시 산재 고용 돼 있는데 없죠. 이유가 뭘까요? 옆에 한번 쫙 볼까요? 성립 취소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원도급인지 알고 성립은 했지만 알고 보니까 공모종합건설로부터 받은 하도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성립된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반려를 받아서 성립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 취소되어 있는 것들은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고용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보면 1345라고 되어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도급이니까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전부 다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0번은 아까 성립 취소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납부 안 하는 게 맞고요. 2번은 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납부 의무가 없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현장명 이상 없고 공사 금액 굉장히 크네요. 공사 시작일이 2018년 9월 6일입니다. 공사 종료일이 어떻게 돼 있죠? 2019년 12월 달에 이미 공사가 종료가 돼서 우리가 현재
구하고자 하는 연도는 2020년이죠. 물론 공기가 연장되거나 늘어나서 개시 현황에 나온 바와는 조금 틀리게 2020년도에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교육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조금 가정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19년 12월 30일부로 공사가 종료돼서 더 이상 20년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고용보험에는 2번은 빠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 쭉 내려오는데 6번이 없습니다. 6번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돼 있고요. 아하, 2021년에 착공을 했네요.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구하는 건 2020년도죠. 2021년도 이후에 1월 이후에 우리가 착공된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현장은 1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은 1, 3, 4, 5번이 되겠습니다.